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당일치기로. 제주도 당일치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너무 돈 아깝지 않냐고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일이나 휴일에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 라이딩을 다녀오잖아요. 그것처럼 제주도도 당일치기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를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공항에 자전거 끌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기분이 좋구만. 와, 공항 자체 진짜 오랜만인데 공항에 자전거를 끌고 오다니 너무 좋네.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됐나 보다. 직원도 없고. 아무튼 오픈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대세긴 합니다.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자전거 캐링백을 받아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여러분, 제주항공에서 김포에서 제주까지 자전거 캐링백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냥 자전거만 들고 공항에 가면 캐링백을 현장에서 빌려서 비행기에 싣고 김포에서 다시 자전거를 조립한 다음에 캐링백은 반납하고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자전거 캐링백이 없거나 제주도에 갈 때 뭐 배로 보내고 아니면 뭐 박스 포장을 했다가 막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 아주 신박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라이딩은 정말 우리 자덕들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코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자전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기내에 수화물로 실으려면 캐링백이 있어야 되는데 캐링백이 비싸요. 어쩌다 한번 쓰는 건데 그거 사기도 좀 부담스럽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전거를 제주도까지 배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자전거를 또 맡겨야 되고 여러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박스에다가 자전거를 포장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 박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화물 보관한 소에다가 맡겨야 돼요. 수화물 보관소에다 맡기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다시 그걸 찾아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 라이딩을 가고는 싶지만 쉽게 가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제주항공에서 캐링백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저렇게 포장을 해서 바로 수화물로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이스하죠? 이 제주항공의 전략기획 팀장님이 그 자덕이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저희 크루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형님인데 이분이 막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자덕이 이런 기업의 여러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당일치기로 이걸 갔다 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76번인가요? 저 VIP 창구에 가시면 저 캐링백을 빌릴 수 있는데 물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미리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예약을 하시면 저 VIP 창구에 가서 저렇게 캐링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곳에서 수화물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기서 티켓팅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겁니다. 정말 깔끔하죠? 네, 그런데 저 자전거 캐링백에다가 제가 자전거를 캐리를 처음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좀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거 포장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제가 좀 동영상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그 캐링백 시스템이 약간 달라가지고 조금 헤맸습니다. 이게 소비자가 직접 포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날은 제가 새벽에 6시 반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공항이 한산했는데, 만약에 공항이 복잡한데 저기서 저렇게 헤매고 있다 그러면 저기가 굉장히 좀 번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비스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편도 5만원. 그러니까 왕복하면 10만원이겠죠? 물론 이제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주도로 자전거 보내주는 다른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계산했을 때 비교해 보면 뭐 얼추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뭐 더 싸지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뭐 이윤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저렴하면 왕복 5만원 정도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캐링백에 그 안장이 안 들어가는 자전거들이 있어요. 제 것처럼 약간 사이즈가 있는 자전거들은 안장이 높아서 가방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장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팅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잘 표시를 하시고 안장을 분리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안장 안쪽에 Di2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i2 배터리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용량이 작아서 괜찮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빡세. 비닐 장갑 필수. 자, 그러면 한번 앉아서 리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제 탑승 수송 마치고 기내 수화물 검사까지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비행기 타면 되는데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안장이 조금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장을 빼야 돼요. 근데 저는 안장 밑에 Di2 배터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물건 중에 비행기 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CO2, 그 다음에 Di2 배터리, 그 다음 스램 배터리, 이런 것들은 수화물로 붙여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수화물로 붙이면 수화물 검색대에서 통과하면서 한번 콜이 온대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분리를 해서 기내 수화물로 들고 타라. 근데 기내 수화물로 들고 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여분 배터리가 5개 정도까지 허용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 CO2도 가지고 탈 수는 있는데 이게 2개까지인가 된대요. 그래서 가지고 탈 수는 있는데 기내 수화물 검색대에서 항공사 직원이 와서 한번 그 승인을 해줘야 된대. 하여튼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라이딩만 이제 잘 하면 되겠죠? 빨리 가서 자전거 찾고, 이게 서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일단 자전거를 찾으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 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 약간 복잡합니다. 일단은 수화물 찾는 곳에서 자전거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립을 못합니다. 제주공항은 자전거를 조립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방을 가지고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가면 그 출발하는 곳, 그러니까 아까 티켓팅 하던 곳 있죠? 거기다가 가방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여기 자전거. 여기서 조립하는 거구나. 위치 대충. 네. 이 서비스가 있기 전에도 제주 공항에 자전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쪽은 좀 복잡하니까 바깥에다가 저렇게 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는 저 바깥쪽에서 꼭 조립을 하셔야 돼서 저기서 조립을 한 다음에 빈 가방은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제주항공 쪽에다가 반납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엘리베이터는 원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쓸 수 있어. 가방이 무겁진 않은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주항공 쪽에서 가까워요. 저 마지막 28번 창구 저쪽에다가 가방 반납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납까지 끝났습니다. 반납을 그 출발하는 데서 하니까 이게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봤자 엘리베이터 한 번에 올라오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약간 그 마음은 난 빨리 타고 싶은데 좀 초조한 그런 게 있긴 하네요. 뭐 숙소가 있는 분들은 숙소로 이제 바로 가시면 되지만 저는 당일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가방이랑 옷을 갈아입고 1층에 있는 수화물 센터에다 맡겼어요. 저기다 맡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찾으면 되니까요. 수화물 맡기는 가격은 제 백팩 기준으로 이게 중짜래요. 그래서 8,000원, 24시간에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비싸지 않죠. 제주다. 진짜 해외여행 온 것 같아. 진짜 해외여행 온 것 같아. 이게 얼마만이야. 비행기도 거의 한 2년 만에 타보고
야자수 보소, 날씨 보소. 빨리 타고, 아이고 삐뚤어졌네. 빨리 타고 오늘 6시 정도까지 와야 돼요. 8시 복귀 비행기라서 한 6시쯤 와서 또 자전거 포장해서 붙이고 얼쩍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근데 이날 사실 지금 다다오 크루가 보이시나요? 예, 저희 크루가 제주도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한 3박 4일 정도 이제 라이딩을 하는 거였고, 올 초부터 기획을 해서 휴가를 빼놓으신 분들이었고, 저는 원래는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일치기로 가게 돼서, 근데 우연히 날이 맞았어요. 또 날짜랑 시간이 맞긴 했는데, 그래도 이들은 숙소까지 가서 거기서 자고 또 이렇게 완전 한 바퀴 일주를 하는 일정이고, 저는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라 이거 같이 탈까 그냥 아싸리 혼자 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또 팀원들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했는데, 인사했는데 또 혼자 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한번 붙어봤습니다. 반시계의 방향으로 이제 돈다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가다가 서쪽 한 30km 정도 갔다가 저는 거기서 뭐 차 한잔 하고 나는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제 요런 생각으로 일단 서쪽으로 같이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자한테 미안할 정도로, 유자는 이날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자가 시험 공부하는 날 제가 이렇게 원정 라이딩을 나가는 날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코스 가면 유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코스들은 대부분 초반에만 좋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거 도저히 같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초반 뭐 요 한 10km, 20km만 타고 끝내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윰윰이를 데리고 막 50km, 60km 타면 이거 분명히 막 막판에 너무 괴로워할 거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당일치기로 가긴 했지만 유자랑 1박 2일로 원래는 가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계획을 잡았었냐면, 그냥 처음에 한 20km만 같이 타고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을 잡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와이프는 집어넣어놓고 호캉스를 해라, 거기 뭐 수영장 같은 데 누워서 뭐 영화를 보든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공항 쪽으로 한 20km 정도 더 가서 뭐 렌트카를 해오는 거야. 그러면 저는 한 40-50km 탔으니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렌트카를 가지고 다시 와이프랑 이제 관광을 하는, 약간 요런 이런 플랜까지 또 짰어요. 제주도 라이딩 갈 때 요런 플랜 괜찮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 가겠다 아니면 동호회랑 가겠다 하면 우리 와이프님이나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타협점을 보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제주도다! 제주도! 나도 왔다! 저는 너무 신났는데, 예정이 없던 제가 갑자기 막 자꾸 따라다니니까 사진도 같이 안 찍어주고 정차하면 떨어지래.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네들끼리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하네 이 사람들. 그래도 같은 크루인데 원정 와서 우연히 만났으면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씨 너무하네. 하여튼 뭐 집합금지 명령이 있으니까 커피도 심지어는 같이 안 마셨어요. 스텝으로 이제 같이 오셔서 팀카 운전하셨던 그 다다우 실장님하고 커피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달리는 동안은 그래도 조금 같이 붙어 있게 해주는데, 야 스면 그냥 가차 없던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뭐 방역도 방역인데, 또 제주도 갈 때 비행기에서 그 쓰레기 다시 담아올 수 있는 비닐봉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다 담아서 다시 가지고 오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또 항공사 측에서도 그리고 제주시 측에서도 제주도 환경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날씨도 좋고 코스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30km 정도 갔다가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얼추 봤을 때
한 1시 정도? 그러니까 점심 먹고 1시 정도면 무조건 다시 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항까지 다시 한 6시쯤 오면 이제 뭐 옷 갈아입고 자전거 다시 패킹해서 보내고 어쩌고 하면 8시 비행기 타는 거니까. 근데 1시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요 같이 탄 형들이 이제 또 보내기가 또 약간 미안했는지 아 뭐 저기까지만 좀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자꾸 더 가재. 자꾸 이게 약간 자덕들 그 종특인데 그 조금이라도 그 같이 타는 사람이 빨리 복귀해서 편히 쉬는 꼴을 약간 못 보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려고 심지어는 막 밥값도 내주겠다, 커피 사주겠다, 좀만 더 가라, 더 가서 그냥 택시 타고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0km만 타고 저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70km를 갔어요. 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되게 지속적인 어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등도 뭐 그렇게 막 심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왜 70km 탔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피팅이 약간 틀어졌는지 제가 계속 지난번 동부 오곡에 갈 때부터 그 오른쪽 뒷무릎 쪽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클릿 피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클릿을 제가 임의로 갈아 끼우다가 한번 이게 약간 틀어진 건지 어쩐 건지 그거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주도 라이딩은 뭐 이렇게 큰 언덕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천백고지를 가지 않는 한 코스 자체는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들진 않습니다. 역풍만 아니면 돼요. 아 제가 당일치기라서 당일치기인데도 행복했어요. 근데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진짜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진짜 한 바퀴 꼭 돌고 싶어요. 제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날 해가지고 사람들 막 계속 사진 올라오는 것만 이제 막 봤거든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라도 갔다 왔으니까 조금 덜 부러운데 하루도 못 가신 분들은 크루원들 중에 막 진짜 부러워하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제주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결국 모술포항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도 또 이 형님들이 또 지원해주신 식사비와 커피값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택시 타고 복귀하세요, 여러분. 28번 VIP 승객 전용에 오면 가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전거 캐링백 받으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3층에서 받아서 1층 가서 조립해서 다시. 김포공항은 실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주공항은 저 바깥에 자전거 조립 장소가 있다 보니까 3층에서 캐링백을 받아서 다시 1층으로 나와서 조립을 하고 다시 3층으로 가져다 줘야 돼요. 그게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총평을 하자면 저는 당일치기로 일단 다녀왔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한번 다녀와 보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아끼는 차원에서 숙박을 안 해도 되고 식사비도 많이 안 들죠. 거의 뭐 한 끼 내지는 뭐 2끼 정도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항공료랑 자전거 캐링백 렌탈비 뭐 요 정도가 드는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어지간히 원정을 가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가 주는 이 특별한 경험, 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비행기 탈 일도 정말 잘 없는데 굉장히 이 여행의 시작과 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조금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링백을 제주공항에서는 1층에서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으면 1층에서 바로 받아서 거기서 조립해서 올라가면 편하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분해 조립할 때 손이 더러워지니까 뭐 비닐 장갑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작은 부분들은 아마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제주항공에서 뭐 이거 캐링백 렌트를 해주면서 뭐 돈을 얼마나 뭐 벌려고 그걸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캐링백 서비스 가격을 낮춰서 그 항공권을 좀 더 파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는 당일치기로 휴가를 하루도 안 쓰고 그냥 공휴일날 이렇게 딱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만약에 평일날 연차 하루 쓰고 당일치기로 딱 갔다 온다 그럼 정말 깔끔할 것 같아요.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 뭐 한두 명 정도만 해가지고 같이 딱 가면 와 정말 완벽한 라이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네. 당일치기로 가면 솔직히 전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휴가 연차 하루 내가지고 올해 제 생각에 한 두어 번은 더 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라이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강추하는 라이딩입니다. 제주도 제주항공 자전거 캐링백 서비스. 마지막으로 김포공항에서 조립하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